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. 카르마죠. 이걸 대하는 두 가지 태도, 수능이랑 적응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네. 이 자료들 보니까 업이라는 게 뭐 정해진 운명이라기보다는 음, 우리 생각이나 행동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. 뭐 삶의 질이나 행복이요. 그렇죠. 핵심은 이 수능과 적응, 이 두 태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거겠죠. 자, 그럼 먼저 수능부터 한번 볼까요? 자료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.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던데요. 네,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길이 막혀서 약속에 늦는다거나 그럴 때요. 아, 맞아요. 그런 예시가 있었죠. 네. 그럴 때 이제 소극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. 이미 벌어진 일,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막 화내고 자책하고 감정 소모하는 대신에 아, 이건 어쩔 수 없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. 자료에 나온 친구가 약속 취소하는 예시 같은 거요? 맞습니다. 네.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런 게 아니다. 네. 불필요한 그 정신적 고통, 스트레스를 줄여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선택인 거죠.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적극적인 선택이라. 아,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. 네. 이게 또 더 부정적인 업이 계속 이어지는 걸 끊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근데 모든 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여기서 이제 적응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? 맞아요. 거기서 이제 적응이 중요해지죠. 당신 자료에 그 캡슐 커피 얘기 있었잖아요. 실수로 너무 많이 샀을 때, 아, 그럼 다음에 좀 늦게 사야겠다 이렇게 계획 바꾸는 거, 이건 좀 더 능동적인 거죠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적응은 적극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적극적 수용이요? 네, 상황 자체는 일단 인지하고 받아들여요. 그 수능이 바탕이 되는 거죠.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뭘 개선할 수 있지, 뭘 다르게 할 수 있지, 이걸 찾는 거예요.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죠. 아, 그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네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동료 실수로 일이 좀 늘어졌을 때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 단계에 미리 준비해야겠다 또는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대안을 찾는 거예요. 네네. 이 적응이라는 태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개인의 성장, 또 자기 효능감 이런 걸 높여줘요. 아, 자기 효능감이요? 네. 결국엔 더 긍정적인 미래 업을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이죠. 그렇군요. 수능으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적응으로 상황을 재선하면서 성장하고 아, 그럼 이 둘이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. 자료에서 그 얘기를 하던데요. 맞습니다. 균형이 핵심이죠. 예를 들어 상사한테 좀 부당하게 비판을 받았어요. 이럴 때 이 균형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나요? 네, 좋은 질문인데요. 일단 상사의 비판이라는 그 사건 자체,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내 감정, 이건 일단 받아들이는 수능이 필요할 수 있어요. 일단은 받아들인다. 네, 뭐 화내거나 자책한다고 비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. 근데 동시에 적응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. 아, 동시에 네, 어, 이 비판에 혹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없나? 내 업무 방식 고칠 점은 없나? 아니면 상사랑 소통 방식을 좀 조율해야 하나? 이렇게 건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죠. 아, 네네. 즉,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, 그 비판 사건은 수용하되 통제 가능한 미래, 그러니까 내 반응과 행동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. 이 미묘한 지점,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. 업을 지혜롭게 다루는 핵심이랄까요? 와, 그렇군요. 개인 차원에서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하네요. 근데 당신 자료 보니까 이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. 그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아, 네. 맞아요. 이 태도들이 개인이 모인 집단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하고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. 집단에서도요? 네. 자료에 보면 비슷한 가치관, 그러니까 수능과 적응의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의 행복이나 효율성이 커진다고 해요. 오, 신기하네요.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상 못한 문제가 딱 터졌어요. 뭐 일종의 공동의 악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네, 그럴 수 있죠. 이때 팀원 전체가 문제 발생 자체는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서로 막 비난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찾는 데는 적응적으로 협력하는 거죠. 그럼 어떨까요? 갈등은 줄고 문제 해결은 더 잘 되고 뭔가 팀 성취감도 커지겠네요. 바로 그거죠. 갈등은 줄고 문제 해결 능력, 집단적 성취감은 커지는 거죠. 지역사회 문제 해결 같은 좀 더 큰 규모의 예시도 결국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고요. 아,
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능, 그리고 내 삶의 성장을 위한 적응,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게 나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야, 오늘 당신 자료 덕분에 업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능동적이고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자료들이 업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우리의 태도랑 선택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. 그게 참 가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,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춰서요.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 네. 어떤 질문이요? 최근에 당신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, 힘든 일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때 당신은 주로 수능 쪽에 가까웠나요? 아니면 적응을 시도하셨나요? 아. 만약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관점에서 그때를 다시 돌아본다면 혹시 그 두 태도의 균형점을 좀 다르게 가져가 볼 여지는 없었을까요?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. 네.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